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파두가 결국은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이 됐어요.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도 사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계시지만 파두 측이 조회 공시를 하기 이전에 거래소 측에서 당국에서 실질심사 사유 발생 공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뭐 파두 측에서 조회 공시를 하고 난 다음에 거래소에서 어떤 실질심사 사유 발생 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지만 조회 공시가 나오기 전에 검찰 기소된 내용을 거래소 쪽에서 확인하고 실질심사 사유 발생 공시를 때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도 입장에서는 옴짝달짝 못하게 조회 공시도 못하고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파도는요 시총이 1조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액주주들 피해가 엄청나게 클 수가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상장이 유지가 된다면 그래도 만회의 기회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상장이 유지가 안 돼 버리잖아요. 그럼 이게 사실 그 PBR 가치 자산 기준으로 볼 때 PBR이 18배예요. 이 얘기는 별로 좋지 않게 전개가 된다는 얘기예요. 상장을 유지 못할 때는. 자산 가치가 있는 기업이라면은 사실 그 건에서 어느 정도 건질 게 있지만 자산 가치가 없는데 기술력만 있는 기업은 상장이 폐지가 되고 비상장으로 가게 되면은 전부 날아가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파도의 주주 입장에서는 기필코 상장을 유지하도록 하는 건의 상황이 전개가 되도록 주주분들도 모두 힘을 좀 써야 될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물론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요. 하지만 지정이 되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세부적으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씀을 오늘 제가 올리도록 할 테니까 잘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파도와는 별개로 승부주는 영상 후반부에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뭐 파도 때문에 굉장히 속상하시지만 승부주는 또 승부주대로 매매하셔서 대박 기회를 찾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럼 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과 끝까지 같이 갈 겁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드리고요.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 저도 파도의 회생을 위해서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이제 급변 정보나 다른 건의 어떤 히든 스토리 이 건들이 나올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 부분은 제가 여러분께 바로바로 정보를 드리고 사인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무료 텔레그램 방에 꼭 들어오셔서 이 궁금증 해소하시고 실시간 정보와 사인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파도 입장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갈 겁니다. 텔방에 초대해드려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도 입장이라 꼭 문자를 주세요. 자, 여러분 뭐 공급계약 체결 건의 공시가 사실 떴어요. 67억짜리 공시가 떴습니다. 자, SSD 네, 이 매출의 일단 15% 비중. 자, 이 정도는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 부분은 참 좋았는데 파두가 조회 공시를 하기 전에 이 공시가 떠버린 거죠.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그러면은요. 영업일수로 15일 이내에 실질심사 대상 여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황이라면 대개 한 1월 초순경 해서 그 대상 여부가 나오겠죠. 대상으로 지정되면 골치 아프죠.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죠? 물론 파두 같은 회사가 상폐를 시킬 상황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좀 고난의 길을 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현금화도 못하고 환금도 안 되고. 여하튼 이 공시가 떠버렸고 뭐 주권 매매 거래 정지 뭐 이런 건 이제 떴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조짜리가 참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게 막막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이번에 이렇게 된 까닭은 검찰에서 이제 기소라는 것으로 일단 때렸기 때문에
거래소 측에서는 뒤늦게 옛날의 사건을 가지고 이번에 실질심사 사유로 잡은 거죠. 그죠? 기소된 것 때문에 그래요. 기소가 안 됐다면은 일단 뭐 거래소 쪽에서도 그냥 조용히 또 시간을 보낼 수 있었는데 기소가 됐기 때문에 거래소에서도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라고 평가가 나온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주요 기준이 뭐냐면 회생 절차 개시 신청 기각 뭐 이것도 있지만 상장 서류 허위 기재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주요 기준에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을 한 겁니다. 기소를 하니까 결국 이 건에 해당이 된다고 여기고 당국에서 공시를 한 거죠.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그래 놓고서 파도에서 조회 공시를 하기 전에 자기네들이 결정해서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라고 먼저 선빵을 때린 거죠. 여기 보시다시피 제출한 서류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중요한 사항이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누락된 사실을 발견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거래소 측에서 이렇게 발견했다 이거예요. 그죠? 물론 이 기소된 게 팩트인지 아닌지는 재판 과정을 통해서 판명이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얘네들은 그냥 발견만 한 것이지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실질심사는 받아야 되겠다.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게 공시를 한 겁니다. 사실 여러분 그 입장문이 나온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파도에서 입장문을 쭉 이제 발표를 했는데 재판을 통해서 소명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아직은 허위로 기재했는지 아닌지는 재판이 말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매출을 추정한다는 것 자체가 주관적일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매출 추정한다는 것 자체가 주관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관적일 수 있는데 그걸 매출을 뻥튀기 했다는 것은 검찰에서 증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검찰에서 증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혐의가 있는 것이지 이게 혐의가 있는 것이지 이 사항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죠? 매출 추정이라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추정은 주관적인 범주이지 어떤 객관적인 범주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파도에서 주관적으로 매출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간과할 수 없는 거예요. 공모가 부풀리고 발주 중단 사실을 숨겼다. 이거는 사실 검찰의 입장입니다. 검찰이 반드시 승리합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돌파구도 우리가 나올 가능성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검찰이 최고는 아닙니다. 얘네들이 진리는 아니에요. 진리는 재판에 의해서 증명이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생각을 제가 볼 때는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 기소 내용은 바로 요거잖아요. 주요 거래처 발주 중단을 은폐했다. 자, 이런 것들은 검찰이 증명을 해야 돼요. 비록 혹시 만에 하나 사실이다 하더라도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물증을 인정받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부실 기재했다. 자, 이거는 사실 뭐 발주 중단 사실 누락했다. 자, 모르겠어요. 그 매출이라는 것은 추정이기 때문에 좀 주관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간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 중에서 뭐 과실이 있다면 일부 과실은 인정할 수 있겠지만 상패까지 될 상황은 아니죠. 그리고 SK 하이닉스 협력사 선정 과정에서 차명 금품 공여 정황. 검찰에서 증명해야 돼요. 증명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소가 된 것뿐이지 증명이 되고 재판에서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아직은요, 이 재판이 지금 기소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법원 사이트에서 우리가 이걸 찾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일정 기간이 좀 지나야 법원 사이트에서 우리가 그걸 찾고 제3자가 그 재판 과정을 우리가 추적할 수 있습니다.
요게 만약에 들어오면 제가 물론 문자 주신 분들에 한해서는 말씀을 이제 드리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제3자가 그걸 확인할 수는 없어요. 사건 번호가 아직은 미공개됐다는 얘기예요. 미공개. 그거 생각하시고요. 중요한 거는 그거 같아요. 매출액 산정은 공식적인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주관적이라는 거죠. 이 주관적인 것인데 이것이 파도의 하나의 고유의 어떤 추정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이게 뭐 매출이 실제로 그렇게 안 나왔다고 해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상패가 된다는 논리는 너무 하다. 극심히 너무하다. 진짜 너무하다. 막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이 안 돼서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이 안 되는 게 최선이죠. 하지만 실질심사 대상으로 만약에 지정이 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그 살아나는 길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일단 상장 폐지만 안 되는 쪽으로 일단 최악의 경우만 면하는 것이 주주들로서는 그래도 나은 그런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상장 폐지되면은 사실 끝이에요. 지금 자산가치, 순자산가치가 없잖아요. 기술력 가지고 승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을 잘 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상장과 비상장은 그야말로 하늘과 땅,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 파두는 말이죠. 소액주주 지분도 꽤 돼요. 한 70%, 80% 그 정도 되죠. 그러니까 주주들로서도 어떤 그 대안을 갖다가 자꾸 그 서로 모색을 하고 단결을 해 놓는 것이 일단 필요해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액트에 가보면 파두 지분이 소액주주가 1.08%밖에 안 돼요. 이걸 일단 높여놔야 돼요. 혹시라도 만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해서. 그게 제가 볼 때는 필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여하튼 그 변화되는 상황 수시로 우리가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제가 하여튼 그 여러분들 파두가 2만 원짜리입니다. 자, 이게 잘못되면은 엄청난 손해 볼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일단 상장을 유지시키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4,949만 주, 5천만 주, 5천만 주에 60%만 해도 3천만 주. 예를 들어서 소액주주가 한 3천만 주 정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금액으로 따지면 이게 얼마입니까? 그죠? 시총이 지금 1조잖아요. 소액주주가 한 6, 7천억 정도 갖고 있다. 그죠? 대충 소액주주 지분율로 보면. 자, 그러면 이 정도만큼 사라지는 거예요. 6, 7천억이 그만큼 소액주주의 손실로 귀결이 되는 겁니다. 이걸 방치해서는 안 되죠. 물론 파두가 상장 초기에 뭐 과실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과실 정도이지 상패까지 당할 상황은 아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논리로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죠? 여하튼 제가 뭐 히든 스토리라든가 긴급 정보나 긴급 사인은 여러분들에게 바로바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파두라고 꼭 문자를 주시면 제가 끝까지 여러분 곁에서 케어할 거고요. 무료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파두 입장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텔방으로 초대를 해드려서 제가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투쟁을 할 거예요. 아시겠죠? 꼭 문자를 주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구독자 무료 혜택도 드리니까 참고사항 보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파도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가고 승부를 할 종목은 승부주는 꼭 하셔야죠. 요거 지금 말씀드릴 테니까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진짜 승부를 걸어볼 만한 승부주를 하나 말씀을 그러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부주의 섹터는 여러분 최근에 좀 열받고 있죠. 제약 바이오 헬스 이쪽 부류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가격대는 10,000원에서 30,000원 사이에요. 그러니까 적절하죠. 너무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가격대고 시총은 5천에서 1조 5천억 사이로 상당히 시총 규모도 크면서 안정적이죠. 이 시총이 크다는 얘기는요. 주로 메이저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고 이 부분은 제가 이따가 확인해 드릴 거고요. 투자 기간은 1에서 3개월 정도, 빠르면 1개월 바로 승분할 수 있습니다. 늦어도 3개월 아니면 더 큰 가격대로 3개월 정도 걸린다는 얘기예요. 목표가 더 높아진다는 얘기죠.
자, 요 종목이 바로 이제 오늘 말씀드릴 승부주입니다. 먼저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요. 차트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주봉 차트 상으로 서서히 가속도가 조금씩 붙기 시작하고 있죠. 예, 가속도가 좀 붙기 시작하고 있어요. 예, 이 라인대가 결국은 이제 돌파될 가능성이 높고, 자, 주봉 차트 상으로도 이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 전부터 매기가 슬슬 이제 들어오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월봉 차트를 한번 볼게요. 네, 월봉 차트는 자, 이런 식이에요. 네, 월봉 차트는 1, 2개월 내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역사적 신고가가 이제 요 라인이에요. 요 라인 곧 돌파하겠죠? 네, 밑바닥에서 양봉으로 두 개가 딱 터져 나왔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차트만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은 차트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지금 현재 이런 종목이다. 네, 이걸 이제 말씀을 좀 드렸고요. 네. 자, 그리고 다시 승부주 메모장으로 와서 보면 목표는 제가 더블 정도를 일단 목표 정도로 하고 있어요. 네, 요 정도. 그 더블이 1개월에도 가능할 수가 있겠고, 뭐 3개월에도 가능할 수가 있겠죠. 예. 하지만 이거는 목표입니다, 여러분. 네, 목표니까 자세한 거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중간중간 수급을 보면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포인트는 뭐냐면 항암제 있죠. 네, 면역 항암제. 네, 동종 섹터 중에서 글로벌적으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평가가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요게 포인트고요. 그리고 이제 주사 말고요. 주사형 말고 SC 제형까지 진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양방으로 결과가 도출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점은 국내 유수의 대기업에 기술 이전 한 건이 있어서 1, 2개월 내 로열티를 전격적으로 수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타임입니다. 그래서 이게 세 가지가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파이프라인을 한번 여러분들 좀 보시면은요. 자, 제가 파이프라인을 보여드리면 요겁니다, 여러분. 이거죠? 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그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지금 현재 결과치가 바로 나올 게 두 가지예요. 네, 두 가지인데 요 핵심 두 개 결과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만간 돌출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만간이라고 하는 것이 빠르면 1개월, 늦어도 3개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은 놓쳐서는 안 될 타이밍이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부분은 우리가 재무적이나 또는 자금적인 면으로 시원찮으면 그거 우리가 위험 부담이 있어서 못해요. 근데 임상에 필요한 풍부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고 확실하게 안정적인 재무 상황이 이 종목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이를테면 제가 국권을 좀 캡처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이 자, 이거 임상하는 기업이 유동부채 많으면 절대 안 돼요. 근데 유동자산이 유동부채 대비해서 무려 5배에서 8배 수준입니다. 상당히 자금이 많죠. 요거는 금년에 자본 확충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싫어하시는 주주배정 뭐 증자 막 이런 것들 안 해. CBBW 발행 안 합니다. 그러니까 유리하다는 거죠. 400억 내지 700억대의 알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특장점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주 메이저가 죽어남기 시작하는 단계예요. 주 메이저가 누구예요? 개인들이 리드를 해 나갈 수가 없죠. 네, 외인 기관입니다. 외인 기관인데 그 부분을 제가 보여드리면 자 이런 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초록색이 기관, 이 빨간색이 외인이죠. 쓸어 담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한 달 정도 조금 안 됐어요. 네, 이제 열을 받기 시작하는 초입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입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수급까지 뒷받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되죠. 개인은 이렇게 팔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때가 여러분들이 들어가기에 굉장히 좋은 적기가 된단 말이에요. 네. 이런 특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종목입니다. 네, 요거는요, 여러분들 꼭 놓치지 마시고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승부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승부주라고 문자 주시면 간단해요. 그럼 제가 종목부터 타임부터 매수 매도 끝까지 매도하실 때까지 계속 제가 케어를 해 드릴 겁니다. 네. 꼭 문자를 주세요. 여러분 승부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